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정연제마라고 합니다. 찻잔 속 고민상담소 다선일미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차 한 모금과 다식 한 입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마음속 고민도 그만큼 가벼워지길 바라면서 오늘 사연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이제 5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부터 아이가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온 정신을 아이를 향해 쏟다 보니 병원만 다녀와도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면 밀린 집안일에 치이는 일상이 제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어느 순간 거울 속 제 자신이 너무 낯설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좋아했던 취미나 여가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우울함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이 시간들이 소중하면서도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스님,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이 들 땐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연을 주신 분과는 위로와 또 사색하는 시간, 숙고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보이차를 준비했습니다. 보이차는 긴 시간을 거쳐 숙성된 차로 처음에는 씁쓸하고 떫은 맛이 좀 있지만 한 모금을 넘기면 어딘가 맑고 개운해지는 오묘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잘 드시는 커피와도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상상이 되는데요. 커피만큼이나 보이차 또한 알면 알수록 깊은 매력이 있는 차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께 차를 한 잔 올리겠습니다. 사연을 주신 분의 아이가 잘 견뎌내고 씩씩하게 이겨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 한 잔을 나누겠습니다. 한 나무에서 나온 잎으로 만들었는데 색깔도 맛도 향기도 각기 다른 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발효시켰는지에 따라서 또 가공을 어떻게 했는지 찻잎을 몇 번을 덮었는지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향기와 다른 맛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같은 보이차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숙성을 했는지에 따라서 맛과 향이 깊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처음 마시는 분들은 이 보이차가 약간 씁쓸하면서 흙냄새가 나기도 하는 것 같고 지푸라기 향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드시다 보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온도와 농도를 찾는다면 이 맛과 향의 정취에 점점 빠져들어서 매일매일 맞이하는 일상의 어떤 아픔이나 또는 무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차와 함께 소화시키고 또 이렇게 내려보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상상이 듭니다. 사실 사연을 보내주신 이 여성분도 엄마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죠.
엄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 생명 또는 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바치는 시간을 내가 허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수행자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수행자만 수행자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는 다 수행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자신을 잃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5살 정도 때 어땠을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를 초대해 볼게요. 아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또 다른 새로운 나가 또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차의 쌉쌀한 맛이 입안을 계속 맴돈다면 분위기를 환기하는 약간의 달콤함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이차와 잘 어울리는 대추전과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이 대추전과는 붉게 잘 익은 대추와 그 안에 호두라든지 견과류를 넣어서 만드는데요. 대추 특유의 향과 단맛 그리고 견과류의 오독오독한 식감이 어우러지면서 고소하고 달큰한 맛이 보이차의 잔향을 어느샌가 잊게 만듭니다.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과 함께 먹는다고 상상하면서 조금 먹어볼게요. 여름에 대추나무를 보면 마치 사과나무처럼 이 푸르른 빛깔과 상큼하고 아삭거리는 이런 풋대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린 대추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대추가 익고 그리고 대추를 말리는 과정을 보면 우리네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풋풋하고 상큼한 매력이 있고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름답고 싱싱한 이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점점 주름이 지죠. 수분이 없어지면 색도 더 녹익어서 그러다가 검붉게 되고 매력과 또 익어가는 성숙함이 있죠. 대추 열매가 푸르든 붉든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것처럼 사연을 주신 분의 모습도 인간 존재의 변화하는 생애 주기를 다른 컬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안 해보는 걸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게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존재와 상황이 항상 변한다고 하는 재행무상, 제법무화, 일체계고라고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육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사연을 주시는 분들과 비슷하게 경험을 하는 분들이 다 무상을 경험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고 모든 주의와 이제 시간이 아이를 향해서 집중하고 맞추고 있지만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엄마 수행자다. 엄마로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원했던 잃어버릴 것 같은 나 여기에 너무 포커싱을 두지 마시고 변해가고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새롭게 마주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놓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지나간 것은 내보내고 현재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현재에 충실하게 이 역할을 잘 해낸다면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나를 찾거나 혹은 더 나은 자신을 마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이 드는데요. 보이차와 대추전과를 통해서 들려드린 이 부족한 저의 얘기를 되짚어 보시면서 지친 육아의 피로를 이 대추전과 하나씩
아이도 엄마도 나눠 드시면서 잠시 쉼표가 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나, 어떻게 고정하지 않는 나를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한번 초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당신의 고민도 들려주세요. 찻잔속 고민 상담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셔요. 고맙습니다.